네, 안녕하세요. 마스커 클래스 맡게 된 블라이미입니다. 저는 블라이미의 제이드이고요. 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이미의 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작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좀 영광이고요. 저희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부터 한번 보실까요? 말레이시아 9시 뉴스에 등장한 한국인? 누가 봐도 저희죠? 근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Despite all the craze, there's actually a South Korean YouTube channel known as Blimey, which has developed an interest in Malaysia and is making videos on the platform on just about anything Malaysian. Three women, Jade, Yurim and Daso, first created their Blimey YouTube channel early last year. Realizing that Blimey has a growing fan base in Malaysia, the trio held their first ever meet and greet with song 50 Lucky Blimers last Thursday. The video was so fun, and I was like watching their reaction about Malaysian, so it was very, very fun. We haven't expected anything like this, so we are grateful and we are having like really good fun, like excitement every day.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SBS 8시 뉴스 같은 말레이시아의 TV3라는 방송국에서 뉴스에 저희가 한 코너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말레이시아에서 팬미더블 연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1,100명이나 여기에 오겠다고 신청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그런 관심을 많은 너무 저희 자랑하나요? 네,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인이 누구냐? 바로 저희 블라이미입니다. 네, 저희는 말레이시아 타깃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로 저희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새 한국 여자들이 말레이시아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주로 다루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팀 멤버고요. 보시다시피 미디어 제작에 미디어 기획에 굉장히 특화가 된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소셜 팔로워 합산 83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총 누적 조회수가 8,500만 회 정도 되는데 말레이시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나요? 몇 명일까요? 자, 한국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라고 하죠. 말레이시아 인구수는 3,200만 명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말레이시아 온 국민이 저희의 영상을 그래도 한 2번, 2.5번 정도는 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블라이미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콘텐츠 많이 만드는 건 알겠다. 근데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콘텐츠를 두 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하는 그런 콘텐츠고요.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분들에게 한국 여행을,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셔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저희는 지금 깜찍로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바자르 라마단이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너무 운 좋게도 그 라마단 패스팅이 끝나기 하루 전에 바자르 라마단을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떤 음식을 라마단 기간에 드시는지 직접 저희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아, 이게 여행을 못 가는 시대에 이렇게 여행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갑자기 그립네요. 네,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사실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금식을 하시는데 그 기간에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체험한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말레이시아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저희 말레이시아 트래벨 시리즈는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시즌 7개 정도 진행을 했고 2,500만 뷰 정도의 어떤 조회수를 자아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 문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콘텐츠예요. 네, 그 대표적인 시리즈를 취엘투 부산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라 수하일이라는 가수분이에요. Since I love eating, I really wanted to try a lot of things in Korea. You need to say from there. Yeah. 난 싫어. 너의 눈, 입만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얌전히 너 느낄 수 있지만 네, 그 사라 수하일이라는 분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아이유분 같은 그런 느낌의 말레이시아 가수분인데 저희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버스킹을 모델을 마련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국의 어떤 그런 여행 코스를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컨텐츠 스토리와 함께 한국 여행을 말레이시아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에피소드 총 8개가 있는 시리즈였고요. 그 8개에 930만 뷰네요. 930만 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두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이 두 문화가 섞인 그런 컨텐츠도 다룰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크로스컬처를 다룬 소개팅 버라이어티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봤을 땐 눈을 떼지를 못하는데 지금? 호기심이 확 생긴 게 느껴져. 나 말레이시아에서 온 걸 알지? 들었어. 아 들었어? 아직 안 가봤지? 말레이시아는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고는 싶어. 궁금한 거 있어?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여자분과 그리고 한국의 남자분이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 그런 시리즈였고 이거는 시즌 5개가 아니라 에피소드 5개에 38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소개는 대략적으로 마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요즘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 해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엔 그래 이분들이 대세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7년만 해도 그런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유튜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유튜브? 그거 왜? 갑자기 왜 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왜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왜 시작했는지 다들 좀 저희 각자 이유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당찬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학도 흔히 신방과라고 알고 계시는 미디어 학부를 이중 전공을 했고 국문과도 졸업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당연히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공연이든 방송이든 뭐 대본이든 뭐 영화든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나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유튜브가 저의 브랜드 컨텐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저의 브랜드 가치를 독자적으로 쌓을 수 있는 포맷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기본적으로는 재미있어 보여서 시작한 게 정말 기초적인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이드 씨는 정말 이쪽에 뜻이 있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다솔 씨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조금 달랐는데 일단 저는 오랜 꿈이 예능 PD였어요. 방송국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이드랑 마찬가지로 신방과 미디어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과제를 하는데 10분짜리 예능을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능을 기획하고 촬영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의도한 곳에서 그 빵빵 터지는 모습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저는 제이드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꿈이 PD니까 내가 유튜브 이거 채널 잘 키우면은 나의 스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도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림 씨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인데 저도 그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살면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로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이유들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블라임이라는 팀이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딱 마음을 먹고 시작했지만 굉장히 탄탄대로로 펼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왜 취업을 하지 않냐, 왜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고 왜 좀 돈을 벌지 못하는 직업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좀 잘못된 길인가? 라는 내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다른 그런 뭐 저희한테 뭐 4년제 대학을 나온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각대로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친구들 보면은 뭐 대기업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저희가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과 이제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저희는 고민도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하는 고민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매출 어떻게 올리지? 보고서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유튜브에서는 구독자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를 어떻게 올려야 하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즘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나 너무 재밌는 사람이니까 10만 100만 구독자 금방 오르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금방 10만 100만 오를 것 같지 않아? 라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좀 저희 목표가 있었잖아요. 채널을 시작할 때. 네, 아주 휘황찬란했죠. 저희 국내에서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아주 정말 우주 대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영어 자막도 넣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희의 상상은 그랬었고요. 실제는 이랬습니다. 이게 저희 구독자 증가 누적 그래프인데 좀 보시기에는 그냥 평탄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6개월 동안 거의 그래프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널을 2017년 2월에 개설을 했는데 8월까지 거의 구독자가 500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너네가 영상 만든 게 좀 별로였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영상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상 중에 그래도 조회수가 1000회 정도를 넘겼던 괜찮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라이너를 써야 될 것 같아, 진심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검정색 립스틱을 발라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챌린지였어요. 와. 지금 봐도 압박적이네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저희가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고 패스트푸드점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가 나가자. 괜찮아, 빨리 가.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진짜 너무 걱정도 되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번 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봤어요. 네, 뭐 당연히 저런 반응을 보이시고 댓글 반응도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아이디어가 좀 톡톡 튀고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벤트를 열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저희가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스타트업 센터 같은 곳에 입주를 해 있었는데 축제 기간에 우리가 사진관 부스를 열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포토샵을 해서 드리면은 그분들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땠죠? 저 뭐 가랜드며 뒤에 꾸며진 것들을 진짜 밤새 가면서 만들고 그때 사진 찍어주고 보정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가지고 손목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저희가 사진을 1000장, 2000장 가까이 찍었고 근데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구독자가 2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200명은 그 이벤트에서 오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그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독 눌러 놓으시고 영상이 올라와도 이렇게 시청을 하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날 하던 중에 저희가 운명 같은 영상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2명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갔다가 컵라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구가 유튜브 하니까 리액션 시켜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사와서 저희가 리액션을 찍었는데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살짝 온다 지금. 잘 것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라면에 라임이 있는데? 실제로 저 컵라면이 굉장히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컵라면 브랜드예요. 똠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똥냥.
저 똠얌 알아요. 저 태국 가서 똠얌 진짜 들이켰어요, 진짜. 맛있어? 사활로. 맛없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검정색 립스틱 영상과 다르게 스튜디오에서 가만히 앉아서 촬영을 거의 한 20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 자막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 10만이 나오더니 지금은 140만 조회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말레이시아 분들이 우리 영상을 좋아해 줄까 약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유튜브 검색한 검색어 순위예요. 근데 보시면은 20개 중에서 5개, 6개는 항상 한국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그리고 아기상어라고 하죠. 그 베이비샤크도 한국 콘텐츠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능성을 받고 말레이시아 분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다른 인도네시아나 태국, 베트남을 보니까 그렇게 또 한국인 분들이 가서 진출을 하셔서 영상을 재밌게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유튜브라는 길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잖아요. 이 말레이시아를 타깃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남들과 유튜브를 하는 남들과도 또 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구독자가 500명이었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가고 하면서 3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찍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상을 올렸던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검정 립스틱도 있고 저희가 그때 졸업생들이었기 때문에 졸업식에 혼자 가면 백수가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꽁트도 하고 뭐 만보 걷기, 채식하기 이런 챌린지도 하고 굉장히 잡다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채널을 꽉꽉 채우면서부터 좀 채널의 성장세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모으려면 한 채널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큰 주제를 잡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멘토링 같은 것들, 강연 같은 것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구독자를 쌓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독자를 다 모았다고 해서 고민이 끝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에 정말 더 점점 즐겁게 즐기게 되면서 구독자 5만이라는 되게 빠르다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이런 애매한 성공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두 번째 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이때 했던 고민은 구독자가 굉장히 잘 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돈은 벌 수 있는 건가? 이걸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두 번째 고민인데요. 저는 이때가 블라이미의 데스밸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데스밸리 아시나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새로운 기업이 처음에 뭐 신제품을 만들던 기술을 개발하던 처음에는 그 기술이나 제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이 수익이 날 때까지 이 마이너스의 구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신생 기업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블라이미한테도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한테도 이런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독자 수가 늘고 뭔가 성과가 있지만 수입이 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유튜브를 하면 이 정도면 돈 좀 벌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걸 업으로 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저희 때 되게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블라임인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말레이시아 유튜브 트렌딩 리스트 인기 동영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 상위에 랭크가 되고 영상 올리면 뭐 20만, 30만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나와서 밖에서 보면 되게 블라임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말레이시아 길거리를 걷고 있으면 저희를 알아보고 막 팬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팬미더블 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인지도도 많이 쌓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기를 직업이라고 저희가 크리에이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의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벌어야 이걸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업이라고 왜 생각을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 왜 이 네이버에 직업이 뭔지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내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를 해야 하는 일이래요. 저희가 이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뭔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구독자 5만에서 10만 사이 데스밸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가?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시겠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하나라는 야구 구단이 있어요. 너무 하나라는 야구 구단이 참 야구를 못했을 때 그 실패하고 어려운 시기를 팬분들이 되게 돌부처처럼 참고 견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밈이 인터넷에 있는데요. 딱 이 사진이 저희의 그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버티는 거였습니다. 일단 버티는 그 마음, 그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는지 궁금한데요. 다솔 씨는 어떠셨나요? 뭐 버티면서도 이게 끝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치만 언젠간 터질 거야.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하면서 이렇게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이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거의 저희가 25, 26 이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약간 내지 않아도 되는 나이다 하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회피하면서 버티기도 했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게 저희에게 다가온 초기 고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비 중에서도 굉장히 그때 고비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고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포기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는 없겠다. 고비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야지. 포기하는 거는 옳은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열정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네.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면서 약간 유튜브를 투잡처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샐러드 가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낮에는 대학교 다니고 저녁 때는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고 그 돈 버는 거 다 블라임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시기를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그래프 시기부터 5만 그리고 10만이라는 그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저희는 버티면서 열정으로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구독자가 10만이 되니까 저희한테 어떤 기업이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 영상으로 첫 브랜디드 광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약간의 가능성을 본 거죠. 이후에 이런 기회들이 조금씩 더 많이 쌓이면서 초기에 여러 가지 브랜디드 콘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만나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만났을 때 유튜브로 돈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게 귀여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쌤 그거 뭐 어그로 좀 끌면은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어그로가 뭐죠? 어그로라고 하면 이제 굳이 그 유튜브 콘텐츠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소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되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뭔가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이때는 저희는 직접 하나하나 저희가 경험을 해야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정말 소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어쨌든 버티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한 번쯤은 내가 뚝심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끝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돈을 벌고 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 방법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돈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성실하게 어떤 걸 하느냐?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마인드셋은 일단 버티는 거였지만 이때 이 데스밸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강점인 휴먼 IP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IP라고 하면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직접재산권을 말하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웹툰이 되게 좋아하는 것, 유명한 것들이 웹툰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스토리로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같은 스토리로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 스토리를 살려서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좋은 콘텐츠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은 이 개인이 그리고 우리 팀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 팀이 하나의 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영상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책을 출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강연이나 멘토링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를 직접 열거나 참여를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이 이 데스밸리를 이겨내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채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두 번째 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버티는 것 그리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이 시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이 없었나요? 이제 행복한가요? 아니죠. 이제 저희 고민 얘기에 약간 얘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도 왜 이렇게 고민이 끊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구독자도 좀 모였고 돈도 좀 벌기 시작했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탄탄대로의 유튜브 어떤 그런 미디어 스타트업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김없이 고민은 찾아왔고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영상은 재미를 느끼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꾸준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뭐 200개, 300개 이렇게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람들이 재미없어지나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고민이 다 지나고 나서 뜨거운 좀 고민을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미없다고 느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봤어요.
뭐냐면 유튜브 채널은 제 생각에는 뜨거운 채널과 미지근한 채널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채널과 미지근한 채널. 보통 뜨거운 채널의 반대가 뭐죠? 지는 채널? 차가운 채널이 반대겠죠. 보통 차가운 거를 생각하는데 제가 왜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쌓이잖아요.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내려가는 걸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뭐 큰 사건이 있진 않는 이상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줄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쌓이는 그런 누적성이 굉장히 유튜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뜨거운 채널과 미지근한 채널의 차이는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뜨거운 채널을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 중인 그런 채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나 뭐 어제 내고왕 봤어. 광희 씨가 어디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 어제 봤니?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말에 회자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콘텐츠, 신선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지?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채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지근한 채널은 성장 중이긴 해요. 유튜브는 계속 구독자가 쌓이기 때문에. 그치만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고 혹은 나 이 채널 영상 한때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나 그 채널 안 본 지 좀 오래됐어. 그 채널이 있었지. 이런 기억이 드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 채널은 계속 똑같은 콘텐츠만 만드네.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채널을 저는 미지근한 채널로 분류를 했고 한때 저희가 진짜 블라이미 채널은 이런 미지근한 채널에 속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음과 같은 일 때문인데요. 저희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겠다고 저희 채널에 공지를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 2019년 뭐 너무 잘했고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딱 일주일만 쉬다 올게. 여러분 기다려 주실 수 있죠? 기다려줘 이러고 했는데 그때 댓글이 되게 그래 블라임이 너무 열심히 했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편히 쉬다 와. 일주일이 아니어도 돼. 더 많이 쉬다 와.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진짜 편하게 쉬다 와야겠구나. 너무 다시 스윗하다.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팬들은 우리 기다려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때 정말 마의 구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포인터가 포인터가 안 되네요. 네, 여기 2019년에 그 경사가 거의 수평에 다다른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 저희가 휴가를 가겠다고 얘기한 그 구간입니다. 진짜 구독자가 너무 이렇게 느리게 느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예 채널을 쉬는 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구독자가 아주 느리게 오르기 시작했다. 2번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어쨌든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그만큼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모두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해서 그 100만 명이 모든 영상을 매번 한 번씩 클릭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독자 수를 넘는 뭐 예를 들면 내 채널이 30만이다 그러면 40만, 50만 이 정도의 영상이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찍혀줘야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구독자 수가 거의 한 30만 정도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5만, 3만 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들조차도 우리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진짜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뭐 내고왕이 있는 달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글씨가 작지만 구독자가 112만 명인데 영상 하나하나 조회수를 보시면은 지금 777만 회, 428만 회 이렇게 자기의 구독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굉장히 빠르겠죠. 세 번째는 새로운 콘텐츠, 아까 신선한 콘텐츠 말씀드렸죠.
그게 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그거를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라마단을 직접 체험해보는, 금식을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보시면은 7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찍혔고,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또 라마단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니까 한 14만 회 정도의 조회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콘텐츠가 반복된다고 느꼈던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백하게 좀 미지근한 채널에 돌입했다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진짜 보는 콘텐츠, 블라이미 콘텐츠 재밌어라고 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동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실험해보자라고 딱 선택을 한 거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인 양질의 프로덕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 투 부산이라는 시리즈였어요. 이 트레일 투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되게 탑 가수를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일단 컨텐츠 버짓도 되게 달랐고요. 섭외비가 만만치 않았고, 뭐 아니면 저희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고, 또 저희가 진짜 그냥 브이로그처럼 찍던 그런 영상들도 좀 웹 예능이라고 불릴 만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는 되게 그 전에는 저희끼리 좀 했잖아요, 콘텐츠 제작을. 그래서 3명이서 약간 뚱가뚱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는 촬영팀도 섭외를 하고 뭐 그런 아티스트 팀도 같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프로덕션 자체가 좀 커진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어요. 저희 그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때 저희가 장비를 옮기기 위해서 거의 카니발 같은 차 한 대를 끌고 갔어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국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스타렉스 카니발보다 훨씬 좀 큰 느낌이었는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과연? 이게 맞는 대안이었을까라는 되게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그 하나 펜에 붙여 그런 느낌으로, 그래 우리가 한번 이거를 대안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분 사라라는 가수분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노래를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At least I can understand something. Yeah. So it was pretty awesome. 한국에서는 첫 무대였던 거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춤도 춰. 진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갑자기 그립네요. 저 때 아무 걱정 없이 콘서트에 갔던 그 시절이 좀 그립네요. 근데 이때 이 자갈치 축제 같은 축제는 되게 컸고, 이 현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좀 챌린징하다, 너무 도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땠냐면요. 여기 보시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라고 되어 있죠. 말레이시아 트렌딩 리스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사실 그때도 기성 방송국의 영상들이 다 1위를 하고, 거기는 방송국들이 1시간짜리 쇼를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로 그 1시간짜리 쇼를 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 동영상 1, 2위에 되게 많이 있던 시절에 그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거의 일주일간 있고 지금 조회수가 거의 35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되게 정말 인기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막 자고 갑자기 100만, 200만이 쌓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레이시아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 힘들게 도전을 했는데 진짜 이걸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하고 그때 뭔가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컨텐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에게 새로운 활로가 돼준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막간 프로그램을 살리는 게 더 어렵다. 여기 방송국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럽지만 제가 언제 그 어떤 강연에서 런닝맨 PD분이 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런닝맨 같이 되게 장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새로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내가 재밌을 만한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한번 사람들한테 좀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살리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때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았고 블라임이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던 채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어려운 일을 하려면 우리한테도 되게 버거울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새롭게 인식될 수 있구나 이런 교훈을 좀 깨달았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크리에이터라면 크리에이터, 뭐 미디어 스타트업, 제작사, 유튜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지는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입, 기억에 남는 콘텐츠, 100만 구독자, 뭐 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3개 말씀드렸나요? 그죠? 네, 저희가 했던 고민이 절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고 저희의 슬럼프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고요. N번의 고비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희의 과정이 아닐까. 앞으로도 고생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네, 저희의 고민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저희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왜 블라이미는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하는지 이런 궁금증이나 의문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음 중 블라이미의 직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퀴즈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가수, 2번 요리사, 3번 PD, 4번 사업가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이 뭘 것 같으세요? 3번 PD 아닐까요? 3번 PD 맞죠. 사실 정답은 이 모두가 다 저희의 직업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쟤네 유튜버 아니야? 언제 가수였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싱글 앨범을 냈습니다. 선샤인이라는 제목으로 싱글 앨범을 내서 지금 멜론, 지니, 애플뮤직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봐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도 올라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부끄럽네요, 갑자기. 네, 저희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정말 가수분들처럼 노래 훈련도 받고 또 녹음실 가서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현장에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다 저희 목소리로 녹음을 했고요. 이게 말레이시아 아이튠즈에서 15위를 기록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차트 진입한 거. 네. 자, 그러면은 얘네 가수야?
아니요, 저희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 식당을 한국에서 열었어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음식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잘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현지 셰프님들한테 직접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레스토랑 운영 경험자이자 요리사이기도 한 거죠. 중간에 좀 단맛도 나는 것 같고. 혹시나 여기 말레이시아 레스토랑 어딘지 궁금해하실까봐 이거는 이틀 동안 연 팝업 스토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수 요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뭐 100명의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하는 유튜버 스타이기도 하고 또 PD이기도 하고 상품을 제작해서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유튜버를 한다고 해서 좀 한 가지 직업에 굳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냥 일반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강연을 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83만 명의 좀 든든한 서포터이자 팔로워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믿고 실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가 된다는 것,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저희가 저희 스스로 가능성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가 이런 분야에 가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너 이러다가 유튜브 그만두고 혹은 유튜브 사업 망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유튜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에 전혀 당황하거나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나중에 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뭔가 앞으로 내 삶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인공의 월터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가 좀 사람들이 모두가 걷는 길 정도만을 걷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모험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내가 모험을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상상한 대로 실천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저도 되게 월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걷는 거를 선호하고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의심 없이 걷게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정말 많이 일치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크리에이터가 가진 선한 영향력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UN 같은 데서 일을 해야지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라이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댓글이에요. 어떤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혹시 어떤 댓글인지 한번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말레이시아 교가 한국에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교가 한국에 있는지 몰랐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진짜 이렇게나 좋구나. 뭐 아니면은 와 이거 좀 감동. 이런 역사도 있구나. 나중에 보러 가야겠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실 알려줘서 고맙다. 너무 감동적이야. 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이 댓글이 뭔가 평소에 보던 댓글 창과는 되게 다르죠. 이 댓글은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저희가 파주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회 가서 취재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말레이시아 교회에 대해서 여쭤봤던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말레이시아 69주년 수교 기념으로 어떤 둘 사이의 의미를 찾는 그런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달린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댓글들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저희가 어떤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감동을 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저희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졌다는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블라이미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 사이에서 어떤 문화 교류의 가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정말 하고 있다라고 뭔가 체감할 수 있었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가진 선한 영향력 덕분에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뭐 회사원, 뭐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직업이 아닌 어떤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은 바뀌기 힘들지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맨 처음에 다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4년제 대학 탄탄대로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런 다른 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은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걸어온 길이 또다시 새로운 길이 되었고 저희는 그 길을 비교적 초반에 가는 사람들일 뿐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비단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미디어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는 또 대표로서 그 길을 좀 굉장히 신나게 재미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길,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면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블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